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비노드 아가왈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끝날 수 있을까요? 비노드 아가왈의 위대한 수업, 미중 기술 패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가의 산업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정책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개입해 성장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산업정책은 수평산업정책과 수직산업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산업정책은 특정 분야만이 아닌 산업 전 분야를 골고루 육성하는 것인데요. 수평산업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죠. 예를 들면 교육이나 노동자 훈련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직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분야나 회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때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다른 나라 자동차의 무역 장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직산업정책을 펼쳤죠. 이런 산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힘이 센 기업을 돕는데 그칠 수 있죠. 정부는 정부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정책을 세울 때 정치 지도자들은 단합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이 많아지면 지속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겠죠.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은 효과적으로 수직산업정책을 펼쳤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인적 자원을 지원했죠.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저지했습니다. 또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했죠. 이 모든 것이 산업정책의 일환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산업정책과 세계의 무역정책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를 원하지 않죠. 국가 차원에서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 다른 회원국들이 불만을 품고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것을 비난합니다. 불공평한 행위이고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하죠. 사실 산업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고 일본은 5세대 컴퓨터 정책에서 실패했죠. 비노드 아가왈은 산업정책이 모든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산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죠. 산업정책에 대해 얼추 알아봤으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격적인 중국의 산업정책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바마 정부와 그 이전 정부들도 중국의 산업정책이 세계무역기구의 취지와 대립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불공정 행위를 한다고 WTO에 제소했죠.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죠. 경제적으로 중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이 있었는데요.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학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졌고 미국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맨 처음 중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입을 막고 세탁기 수입을 막았죠. 그리고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을 조사했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합작 투자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중국 지분이 51%를 넘기게 중국 기업을 반드시 낀 채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죠. 중국이 이런 뻔뻔한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후발주자로서 외국 기업의 기술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들은 왜 기술이 빨아먹히는데도 중국에 진출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중국에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억 시장을 얻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 유출도 감수하곤 하죠. 트럼프 정부는 2018년 7월에서 8월 중국에 맞서 중국 수입품 50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똑같은 규모로 보복했죠. 그리고 약 한 달 뒤 9월 미국은 2천억 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600억 달러에 5에서 10%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전체 규모인 3천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사실상 중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2019년
2019년 서로 만나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2019년 12월부터 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화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결국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니라고 비노드 아가왈은 말합니다. 미국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에 가해지던 압력도 줄지 않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하고 산업 정책을 확장하고 국영 기업을 적극 활용하죠. 최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못지않은 보호주의자라고 비노드 아가왈은 말하죠. 바이든은 직접 중국은 훔치는 기술을 완성했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라고 발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역의 단절은 더 심해졌고 중국은 산업 정책을 계속 고수할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 정책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중국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노드 아가왈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중국은 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전쟁입니다. 누구나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 모두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